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대형 매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했는데요. 이곳을 방문했던 시민들이 검사를 받으려고 몰려들면서 보건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한편 백신을 맞은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돌파 감염 사망자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보건소 주변을 빙 둘러싸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시민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시민들의 행렬.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굽이굽이 돌아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난데없이 빚어진 혼잡에 교통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안쪽에도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할 힘도 없어요. 예? 3시간이요, 3시간. 어느 정도 기다리셨다고요? 3시간.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이제. 보건소 측은 점심 식사까지 걸으며 검사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규모인 2,300여 명이 몰려들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안내를 하는 누가 있든지 보건소에서 누구 한 사람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지 절로 돌아가라면 여기 한 두 바퀴 돌아가지고 끝도 못 찾아 헤맸는데. 불편한 것보다 거리 두기가 안 돼서 저희 불안한 게 좀 여기 와서 오히려 코로나 감염될까 봐 그게 더 걱정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발생했고 어제도 오후 5시까지 2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지난주까지 진행했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선별 진료소를 긴급 폐쇄하고 시민들을 돌려보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마트 신제주점입니다. 방역 소독을 마치고 사흘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마트 근무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근무자 14명과 가족 6명 등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용객 중에는 확진자가 없었지만 확진자들이 근무한 지난 17일부터 20일 사이 12,000여 명이 제주 안심코드로 방문 기록을 남겼고 실제 이용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제주 시내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했던 확진자 1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돌파 감염자였는데 제주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어젯밤 제주를 통과해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제주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다른 지방을 잇는 하늘과 바닷길이 모두 끊기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제주를 관통할 즈음 제주공항. 출발 터미널 안이 텅 비었습니다. 출발편을 알리는 안내판은 빨간색 결항펜이 줄을 잇고 혹시나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공항을 찾은 이용객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원래 8시 35분이었는데요. 9시 45분으로 지연이 좀 된 부분이고 결항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좀 사전에 알려줬으면 대처를 했을 텐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좀 어려움이 좀 있네요. 오후 들어 급변풍과 태풍 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서는 출발과 도착편 항공기 78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또 제주 기점 여객선 운항도 중단되면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교통편이 모두 끊겼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서귀포 부근으로 진입해 북동진하며 밤 9시쯤 제주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경로를 동쪽으로 더 틀면서 제주에는 현재까지 강풍과 폭우로 인한 농작물이나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좀 치우쳐서 지나갔어요. 네. 태풍 자체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 강수대가 원래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하면서 주 강수대가 약간 제주도로 비껴왔거든요. 하지만 제주 지방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낮 시간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이동 차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탑승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긴 배차 시간이 더 길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A씨. 일주일에 3차례 병원을 오갈 때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원 차량 이용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출발 예정 시간보다 두어 시간이나 일찍 신청해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안 그래서 11시간 넘어가면 또 점심시간에서 배차 받기가 또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배차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입니다.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합승이 금지되면서 최대 탑승 인원이 운전자 포함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자기만씩 다니려면 차가 더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불편하죠 다. 여기 사람이 10사람이 있어서 집에 갈 때 10사람이 다 부르잖아요. 하지만 추가 배차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신장 질환자 100여 명이 주로 이용하는 야간이나 새벽에는 전체 차량 100여 대 가운데 6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 투입 차량은 적은 데다 인원 제한으로 운행 횟수는 늘 수밖에 없어 운전자들의 어려움도 큽니다. 한 번 모셔다 놓고 다시 갔다가 왔다 해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가중됐어. 2배, 3배 뭐 그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 지침에 따라 합승 인원이 제한돼 기사와 이용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야간 인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요. 어떤 그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선제적 차원에서, 방역 차원에서 아침에 동행이 좀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조치가 끝날 때까지 좀 같이 이해해 주셔야. 코로나19 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교통 약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 특히 단체 헌혈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 보유량보다 떨어지면서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경남 서창우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등장한 헌혈버스. 적십자사에서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하지만 헌혈버스를 찾는 사람은 겨우 20명 남짓. 버스당 하루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휴가 기간이니까 좀 이렇게 유동인구도 조금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거 불안 요소 때문인지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버스가 거리까지 나오게 된 건 단체 헌혈이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단체 헌혈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곳만 25곳. 취소 인원만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대부분 학교나 군부대, 공공기관 등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겁니다. 헌혈버스가 그 단체로 들어오는 걸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그런 거리두기 단계가 굉장히 지금 단체 헌혈에 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혈액 냉장고는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인 5일분보다 적은 3.11분. 특히 A형은 경계 수준인 2일분에 불과합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면 대량 수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량 수혈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하루하루가 항상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밤사이 영남 내륙을 통과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기압차에 의해서 제주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시속 45km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비도 내리겠습니다.
레이더 상황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이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전남 남해안을 지나고 있고요. 제주에는 시간당 15mm 내외의 비가 오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이고요. 제주 동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제주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태풍이 남긴 많은 수증기가 비구름대를 발달시키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곳곳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오늘 밤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서는 50에서 많게는 15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20에서 60m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정체전선으로 내리는 비는 모레인 목요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 29도로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26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31도, 동부 지역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바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바다에는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비가 잠시 쉬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국내로 송환된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등과 관련해 전국 검찰의 살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강력 전담 2개 검사실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숨진 변호사가 지난 1998년 지방선거 당시 한 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 회장의 양심 선언을 돕고 보호하고 있던 상태에서 살해됐다며 경찰이 철저히 배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현경 부장판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로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4.3 배보상 지급 기준 연구 용역은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보건직 15명과 전문 상담사 5명 등을 포함해 공립중등교사 136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임용시험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정년퇴임과 명예퇴임 등이 반영돼 올해 선발 인원은 지난해 119명보다 17명 늘었습니다. 1차 시험은 오는 11월 27일 실시될 예정이며 원서는 10월 25일부터 닷새 동안 접수합니다. 제주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 접종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지원합니다.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지정 동물병원에서 5,000원을 내면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도 9월 말까지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 대상자 32명을 선정했습니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특별지원 대책으로 만 80세 이상 해녀는 은퇴를 하면 3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원받는데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80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